자, 34쪽 갑니다. 자, 세 번째 납세무자인데. 자, 아까 얘기했죠. 취득세는 일단 누가 내요? 취득한 자가 냅니다. 그래서 1번. 자, 제목이 뭡니까? 사실상의 취득자인데. 자, 볼게요. 납세무자. 자, 첫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실상 취득자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상 실질 취득한 자입니다. 즉 등기에 관계없이, 아까도 얘기했죠. 등기에 관계없이, 허가에 관계없이 무조건 누가? 실질 취득한 자. 실질 그 취득자입니다. 취득한. 그래서 실질 그 취득한 자를 보고 뭐랍니까? 사실상의 취득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친구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죠. 첫째는, 자, A는 요번에 이만한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어요. 자, 누가 세금 내요? A가 내지. A. 그럼 이때 A를 뭐라 부르죠? 사실상 취득자. 자, 그러면 B는요, 산 게 이겁니다. 맞춰보세요, 뭔지. 이걸 샀어요. 이게 뭘까? 밭, 농지. 쉽게 B가 산 건 농지예요. 자, 그럼 B가 샀어요, 농지를. 그럼 누가 세금 내요? B가. 그럼 B를 뭐라 합니까? 사실상 취득자에서 이렇게 건물이 됐건 토지가 됐건 무조건 실제 취득한 자를 항상 다 뭐라 합니까? 사실상의 취득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1번 얘기고. 자, 2번 볼게요. 2번은 좀 체크할게요. 좀 크게. 자,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인데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죠. 두 번째 제목이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인데 얘가 누구냐면요. 결국은 누구냐면 주인. 그 주인이야, 주인. 그럼 언제 어느 때가 되면 이런 명칭을 쓰냐 이건데요. 자, 결론. 소유자하고 가설자하. 이 가설이 뭐냐면 뭔가 설치한 겁니다. 자하고 같지 않으면 세법상은 이 소유자에게 세금을 내게 해요. 그럼 얘를 뭐라 하냐? 그때 주체구주부 취득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제 볼게요. 아까 A부터 갑시다. A부터. 자, 아까 A가 이따만한 건물을 샀어요. 자, 누가 세금 내요? A가 내죠? 그럼 A는 뭐라 불러지?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불러서 A가 세금을 다 냈어요. 다 내고 A가 이 건물을 요번에 갑에게 건물을 임대했어요. 건물을 임대했어요. 임대가 뭔지 알죠? 네, 건물을 이제 빌려준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럼 얘가 주인이고 얘는 뭐가 돼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인데 원래 얘가 이 건물을 쓰려고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건물에 이게 40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갑이 주인에게 엘리베이터 좀 설치해 주세요 했더니 주인 말 이게 웰빙 건물이라 그런 거 없다. 정이 필요하면 네가 설치해라 이거예요. 네가. 그랬더니 알겠다. 그럼 내가 설치하겠다. 그래서 세입자가 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럼 이게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뭐냐? 개수입니다. 개수. 리모델링. 일종의 개수야. 그럼 아까 개수가 되면 건물 금액이 증가되겠지. 그죠? 그럼 증가되고 변경됐으니까 세금 내야 돼. 자, 그럼 그걸 누가 낼 거냐? 내는 건 주인이 냅니다. 그럼 설치 누가 했어요? 갑이. 그럼 갑이 뭐가 돼? 가설자. 주인 누굽니까? A. 그럼 이 엘리베이터로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A는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A를 뭐라 하자? 주체구주부 취득자.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사면 뭐가 되고? 사실상 취득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건물을 처음에 사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사실상 취득자고 여러분이 건물 사서 저에게 임대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럼 그 설치된 만큼 세금을 또 내게 되는 거죠. 그 또 내는 그 상황에서 뭐라 칭하자? 주체구주부 취득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이거는. 자, 보죠.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주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그 주체 구주부 취득자 이외의 자, 즉 세입자예요. 세입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주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도 본다 해서 왼쪽에 보니까 소유자하고 가설자하고 같지 않으면 자 누구한테 과세한다? 소유자 과세해서 그게 누굽니까? 주체구주부 취득자 그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세 번째 가죠. 세 번째는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이건 뭐냐? 자, 아까 이제 지목 변경 배운 거 기억나요? 아까? 지목 변경. 농지에서 대지로. 그럼 봅시다. 다시. 이번에 B에 갖고 갑시다. B. 자, B가 산 게 분명히 농지예요. 그럼 다시 갑니다. 자, 분명히 B는 산 게 뭡니까? 농지야, 농지. 산 게 농지예요. 그럼 누가 세금 내요? B가 내죠? 그럼 B를 뭐라 불러?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세금 냈어요. 다 냈고 B가 나중에 아 농사 안 질래. 나 여기다 집 질래. 집을 딱 졌어요. 지목 뭐가 돼요? 그 땅은 대지. 그럼 농지에서 대지로 뭐 지목이 변경됐고 토지 금액은 증가되겠죠? 그럼 증가된 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누가 낼까요? B가 내겠지. 그럼 이 순간에 B가 세금을 또 내야 돼. 그럼 지금은 B가 지목을 변경해서 세금을 내는 상태니까 B를 뭐라 부르자? 변경 시점의 소유자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다 똑같아요. 뭐로 시작이 됩니까? 사실상 취득자. 그게 훗날 변경되면 뭐라고? 변경 시점의 소유자. 소유자하고 가설자하고 같지 않으면 뭐라 합니까? 주체구주부 취득자. 이렇게 명칭이 다 각각 바뀌는 거죠. 자, 우측에 네 번째 가면 돼요. 상속인 가볼게요. 요건 쉬운데 이건 쉬운데요. 일단 용어 설명부터 할게요. 이 상속인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피상속인이 있어요. 피상속인. 상속인이 있고 피상속인이 있는데 상속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속받는 자식.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상속받는 자, 받는 자를 뜻하는 거고 피상속인이 뭐냐? 피상속인은 사망하신 분, 사망자, 사망자를 의미해요. 근데 이걸 꼭 바꿔치기 하는 분이 있어요. 상속인이 사망하신 분, 피상속인이 상속받는 분. 그게 아니고 상속인이 상속받는 분,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그게 헷갈리면 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래서 피상속인은 뭐한 자? 사망하신 분. 그래서 상속받으면 다 누가 냅니까? 상속인이 세금을 냅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배웠죠. 형하고 나하고 상속을 받았는데 형이 세금 안 내고 외국으로 도망가면 그 세금을 누가 다 문다? 동생인 내가 다 문다. 그래서 상속받으면 상속인이 내요. 하지만 자 이렇게 대신 물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뭐다? 연대, 납세 의무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건 쉽죠. 그게 우측 페이지 네 번째 상속받으면 누가 내요? 상속인이. 자, 5번 갑니다. 5번은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에 누가 냅니까? 조합원이죠. 이거 너무 쉬워요. 5번은 조합원. 결국은 뭐 했을 때 조합원이 냅니까? 재건축이에요. 재건축하면 무조건 조합원인데 아직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요. 분명히 이게 공법에 가면 재건축도 배우고 또 뭣도 배워요. 재개발도 배우는데 조심할 게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재건축일 때는 과세가 되지만 재개발 사업은 취득세 안 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재건축일 때는 누구한테 과세? 조합원에게 과세를 해요. 근데 재개발 사업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일단 항상 재건축하면 누구한테 과세한다? 조합원에게. 근데 이게 있어요. 자, 재건축이 돼. 재건축이 되면 분명히 조합원이 이제 있죠. 조합원이 있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재건축이 이 동네에 지금 재건축한대요. 그럼 다 재건축을 다 했어. 다 해서 전부 다 이 아파트에 다 조합원이 삽니까? 아니면 재건축할 때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합니까? 그죠? 일부는 조합원 지분이고 일부는 일반 분양 지분이죠. 그래서 조합원은 조합원 지분에 대해서만 조합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일반 분양 부분은 조합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저희 법전에 써 있어요. 자, 볼게요. 5번. 자,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자 주택 재건축 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우측에 그대로 오른쪽 별별 두 개 가봐요. 자 밑줄 치개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뭐한다? 제외한다. 즉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에게 과세 안 해요. 그래서 조합원 지분만 누구한테 과세하고 조합원에게. 조합원 거 아닌 건 조합원에게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조합원 지분에 대해서만 그 조합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다음에 혐오와 관계없는 거 시설대여업자라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렌트카 같은 거. 렌트카 뭔지 알죠? 그래서 그 대여업자는 그 대여는 다 대여업자가네요. 그래서 렌트카 회사에서 세금을 낸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납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일단 등기나 허가에 관계없다. 취득하면 누가 내요? 사실상의 취득자. 자 소유자하고 가설자 같지 않다. 그럼 소유자가 내요. 그때 뭐라 부릅니까? 주체구주부 취득자. 지목 같은 게 변경돼요. 뭐라 합니까? 변경 시점에 소유자. 자 상속돼 뭐라 합니까? 상속인. 다만 상속인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이 돼요. 누가 냅니까? 조합원이 낸다.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35쪽에 오늘 4절까지 해야겠네요. 취득 시기까지 같이 볼게요. 그래서 취득 시기가 38쪽에 10번까지 있는데 저는 10번까지 다 안 할게요. 다 안 하고 중요한 거 몇 개만 일단 골라서 먼저 할게요. 다 하면 이게 너무 힘들 테니까 몇 개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 35쪽 먼저 가요. 35쪽에 1번 체크합니다. 유상승계 취득. 넘겨서 2번 연부 취득. 그 다음에 3번 무상승계 취득. 5번에 지목 변경. 그 다음에 9번에 아까 얘기했던 거 민법상 시효 취득. 얘 빼놓고 나머지 건 다 그냥 들러리입니다. 근데 취득 시기에서 아까 하나 배운 거 있어. 민법상 시효 취득은 아까 몇 년 지나야 된다. 20년 오케이. 그거 하나 배웠어요. 나머지 건 같이 봅시다. 이제 취득 시기 가볼게요. 자 35쪽에 이제 취득 시기인데 요 취득 시기도 시험에 매우 자주 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제목이 취득 시기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요. 언제 취득했냐? 언제 취득했느냐? 취득한 시점을 묻는 겁니다. 아니 뭐 취득한 시점이 왜 중요하냐라고 묻는데 취득한 시점이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자 취득세는 세금 내는 방법이 자 신고납부입니까? 보통징수입니까? 신고납부예요. 자 신고납부가 제때 안 되면 가산세를 내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는 자 이제 취득이 확정돼요. 취득이 확정되는 이 시점이 뭐냐면 바로 취득 시기예요. 그럼 취득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일반적인 경우는 60일 내입니다. 60일 내에서 취득이 확정된 날 취득 시기부터 60일 내 직접 본인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요. 직접 신고 납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나 요 취득 시점을 요때인데 이때로 잘못 잡아서 정상적인 기간을 넘겨서 신고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들은 신고가 잘못된 거니까 자 뭘 얻어맞게 돼요? 가산세를 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확하게 언제 취득했느냐를 따지는 게 이게 뭐예요? 취득 시기입니다. 그러면 취득 시기에 앞서서 자 취득하는 방법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1번 한 가지, 2번 두 가지, 3번 겁나게 많다. 그죠? 두 가지? 아니야. 되게 많죠. 일단 아는 거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취득, 무상 취득, 의제 취득. 이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5개요. 크게 5개고 다시 해보면 유상 취득은 매매도 있죠. 교환도 있죠. 무상은 상속도 있죠. 증여도 있죠. 엄청 많아요. 취득 방법이. 그래서 그 취득 방법마다 취득 시점도 다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내가 취득한 방법이 매매다. 매매 돈 주고 사는 거다. 그러면은 언제가 취득한 때가 되냐면 잔금이 완납됐을 때를 저희 법상 취득으로 봅니다. 매매 잔금이 완납됐을 때를 취득된 걸로 봐요.
그럼 그때부터 언제까지?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자, 증여받으면 언제가 취득한 때일까요? 증여받은 날 아닙니다. 증여받기로 계약한 날. 아버지와 나하고 계약한 날부터 며칠 내? 60일 내 신고 납부. 이게 결국은 취득하는 방법마다 취득 시점도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취득 방법마다 언제가 취득 시점인지를 하나씩 지금부터 다 뜯어볼게요. 자, 이제 35쪽에 1번입니다. 자, 제목이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자, 졸지 마세요. 첫째, 자, 유상승계입니다. 자, 유상승계라는 거는 결국 뭐냐? 매매가 된 거, 매매. 매매가 뭐요?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럼 어쨌든 매매가 되면 어쨌든 간에 세법상 대원칙은 돈 다 준 날. 이게 꼭 나와야 돼. 뭐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라는 이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뭐 지급한 날, 잔금 지급. 요 단어가 일단 나와야 돼요. 반드시 잔금 지급일. 저때가 취득한 때예요. 근데 이 매매의 형태는요. 저희 세법상 둘로 얘를 구분해요. 둘로. 뭐 책에도 보면 이제 1번에 보니까 일반적 취득이 있고 2번에 보니까 맨 밑에 35쪽에 맨 밑에 객관적 취득 두 가지가 있죠.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볼게요. 첫째가 뭐냐면 순서를 바꿀게요. 제가. 첫째가 객관적 취득. 두 번째가 일반적 취득 두 가지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매매 계약의 됨에 있어서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통정이 혹시 뭔지 배웠어요? 짜고 민법에서 짜고 짠다는 거 통정한다는 건데 통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일반적 취득이라고 얘기하고 매매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통정 가능성이 좀 거의 희박한 게 객관적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법원에서 경매 받았어요. 경매. 아까 경매 얘기죠. 그럼 경매 받은 것도 취득이에요. 그럼 경매 계약서도 씁니다. 법원하고 나하고. 그럼 이 경우는 통정 가능성이 많다, 거의 없다. 거의 없죠. 그게 객관적 취득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앞에 있는 분하고 이번에 매매해요. 매매하면서 이제 평소에 이제 얼굴도 자주 사귀었어요. 그 어떻게 돈은 다 주대. 야, 우리 이중 계약 좀 하자. 너도 양도세 피하고 난 취득세 피하고. 통정 가능성이 아까 거보다 좀 많죠. 그죠? 그게 뭔 취득? 일반적 취득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거는 그 취득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해서 저희 법상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국유지 같은 걸 취득한 거예요. 국유지. 두 번째,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경우. 수입하면 세관 통과합니다. 세 번째, 공매나 경매 받는 경우. 이 공매 경매가 뭔 뜻인지 혹시 아세요? 공매가 뭐고 경매가 뭐고. 경매는 뭐예요? 예. 예. 쉽게 얘기하면 경매는 이제 민사. 여러분들 개개인 간에 또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경매고 이제 세금을 체납해 갖고 국가가 압류해서 처분합니다. 이건 공매예요. 즉 팔리는 건 똑같은데 애시당초 발생하는 경우가 다른 거죠. 그래서 보통 개인 간에 발생이 돼 갖고 뭐 금전 문제가 발생해서 채권자가 압류해서 팔면 이건 뭐라 부르고 경매. 속된 말로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압류해 갖고 팔면 이건 뭐라고 부르고 공매. 방법은 같은 건데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공매, 경매. 자, 네 번째.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이 입증된 경우. 이건 뭐냐면 소송 걸린 거, 소송이 걸렸는데 판사가 이렇게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이 입증된 거. 법인 장부. 이 법인 장부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했던데 아파트 분양받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받으면 그 분양사하고 저하고 제가 분양을 받았을 때 그 회사하고 저하고 이중계약 써요? 못 써요? 써요? 어휴 큰일 나게 없지. 아파트 분양받으면 이중계약서 안 써줘요. 그 회사가.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파트를 진 그 세대 수가 만 1200세대인데 분양된 게 100세대야. 그래서 1100세대가 미분양.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회사가 분양팀을 조직해 갖고 이제 그거 이제 분양하는 그 중개인에게 뭐 분양가의 2%뭐 이렇게 주는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가끔 그런 게 있다는데 그게 뭐 경쟁률이 뭐 몇백 대 몇, 보통 일반적인 분양은 이중계약서가 거의 없죠. 그래서 딱 이 5가지 경우만 객관적 취득에서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두 번째, 외국에서 수입했다. 세 번째, 공매 방법이나 경매 방법이다. 네 번째, 판결문이다. 다섯 번째는 법인 장부에 의한 취득이다. 그래서 이 5개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에서 이렇게 불러요. 국, 수, 공, 판, 장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국, 수, 공, 판, 장. 그러면 이 5가지 취득은 그럼 언제가 취득이냐? 5가지는요. 자, 잔금은 잔금인데요. 잘 보십시오, 이제. 그 잔금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사실상, 즉 실질 잔금이 완납된 날을 저희 법에선 취득일로 본대요. 그럼 저게 뭔 얘기냐? 이제 해봅시다. 자, 국가로부터 이번엔 갑이 자 국유지를 삽니다. 100억짜리 땅을 자 국유지를 갑이 매입해요. 매입하면 자 매매니까 일단 매매계약서를 쓰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서 쓴 게 자 12월 1일 날 자 계약을 했고요. 가정이니까 12월 15일 날 자 중도금을 준다고 썼고요. 그 다음에 12월 25일 날 잔금을 준다고 계약서를 딱 쓴 겁니다. 이제 자 썼으면 그럼 저 갑은 잔금은 언제 주면 돼요? 계약서에 잔금 준다고 써있는 이때 주면 되겠지, 그죠? 그럼 이때 잔금을 줘서 실제 주면 이때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돼요. 그럼 저 갑은 이날이 취득한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이 계약서를 다 쓰고 계약금도 줬고 중도금도 줬어요. 근데 오늘일 가정 오늘일 12월 21일이라고 가정합시다. 아직도 잔금 주려면 5일 남았어. 근데 오늘 아침에 해가 딱 뜨고 밤에 꿈을 꿔보니까 조상님이 나와서 야 잔금 오늘 꼭 줘야 된다 이렇게 조상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눈 뜨고 딱 보니까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어차피 줄 건데 굳이 이때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계약서상은 이때인데 아이고 조상님도 나와서 일찍 주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일찍 주자. 그래서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줬어요. 어쨌든 줬어요. 역시 사실상 지급이에요. 그러면 계약서 날짜보다 일찍 주면 요때가 세법상은 취득일 됩니다. 왜? 사실상 지급일로 하는 거니까. 그럼 쌤, 그럼 늦게 주면요? 그래요? 12월 28일 날. 계약서보다 늦게 줬어. 늦게 주면 늦게 준 날이 취득일 돼요. 그럼 결국 저 5가지 국소공판장 이 5개는 결론 계약서 날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약서보다 앞서 주건 늦게 주건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다 언제? 실제 사실상 준 날을 취득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으면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다 짓고 입주자 점검 끝내고 그 회사에서 이제 안내장을 줘요. 언제까지 잔금 내라고 통보 그 안내장 비슷하게 줘요. 그때 내면 뭐 등기해 준다는데 그때까지 잔금을 내는 분도 있고 잔금을 못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 회사가 통보한 날짜는 분명히 계약서상 날짜예요. 근데 실제 저 또한도 아파트를 사서 입주할 때 저도 잔금 늦게 냈어요. 그 회사가 요구한 건 언제까지냐? 5월 31일까지 잔금을 내라고 했어요. 이건 계약서 날짜입니다. 근데 저는 6월 2일 날 내서 이틀 연체했어요. 이틀 연체하니까 연체이자가 6천 얼마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주 훌륭한 짓을 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재산세 안 내요. 5월 31일 날 잔금을 내면 그 집은 내게 돼요. 재산세는 6월 1일로 따지는 거거든? 그럼 6월 1일 날 누구 집이야? 내 집이니까 재산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틀 연체해서 6월 2일 날. 그럼 나는 이날이 취득한 날이니까 올해 분 재산세도 안 내고
또 취득세도 이틀 늦게 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뺀 나머지가 이 2회가 전부 다 일반적 취득인데 이외는 다 개인과 매매했다고 보면 돼요. 누구 간의 매매? 개인과 매매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매매하면 언제가 취득이냐? 얘 원칙이 있는데 원칙은 똑같은 잔금은 잔금인데요. 사실상이 아니고 얘는 무조건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예요. 실제 준 건 안 되고 계약서에 써져 있는 날입니다. 계약서에 써 있는 날. 그럼 똑같이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이번에는 A와 갑이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은 겁니다. 맺었고, 자, 똑같이 12월 1일 날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중도금을 줬고, 그 다음에 12월 25일 날 자, 잔금 준다고 계약서를 썼어요. 썼으면 이때는 무조건 이때가 취득한 날이에요. 잔금을 줬건 안 줬건 안 따집니다. 무조건 계약서에 잔금 준다고 표기된 날 이때가 취득한 때예요. 그럼 선생님 얘같이 앞서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늦게 주면요. 그것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우회하고 다르죠. 그죠? 우회는 무조건 계약서 날짜는 관계없다. 실제 준 날로 하는 거죠. 근데 개인과는 무조건 실제 준 거는 무시하고 반대지. 무조건 무슨 날짜? 계약서에 표기된 날짜만 갖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죠. 그래서 항상 입증된 거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자문 항상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그것 이외에는 다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합니다. 자, 이랬더니요. 이제 논란이 하나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이 갑이 저희 학계론 선생이라고 합시다. 신관식 선생이라고 합시다. 저 양반은 경제학자죠. 그죠? 상당히 이 숫자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세법도 조금 압니다. 그럼 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이제 이때가 취득이면 이때부터 며칠 내 신고 납부해야 돼?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라. 그러니까 이 매도자는 누구냐? 중개사법 선생이에요. 둘이 통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계약서에다가 이 날짜를 적지 말자. 안 적어요. 그럼 계약서에 뭐만 적냐? 계약일 적었고 중도금 적었고 잔금은 날짜를 적은 게 아니고 써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썼냐? 돈 생겼을 때 주기. 날짜를 빼고 날짜를 적으면 취득일자가 나오니까 그렇게 안 하고 뭐 어떻게 썼다고요? 돈 생겼을 때 주기. 이렇게 얘를 안 적어요. 참 흉악한 분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세법상 취득일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안 나오면 일단 누가 손해예요? 국가가 손해예요? 쟤네가 손해예요? 국가가. 왜? 국가는 빨리 걷는 게 좋은데 날짜가 안 나오니까 국가는 세금 걷는데 애를 먹어요. 그래서 국가가 저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게 예외입니다. 예외. 나쁜 분들이에요. 아주. 예외. 예, 자, 계약상 잔금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세법상 계약일로부터요. 이제 책에 그거 나옵니다. 이거 35쪽이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로 합니다. 60일 경과 된 날, 이날을 취득일로 봐요. 그래서 계약상 잔금이 없다면 언제부터? 계약 시점부터 쭉 와서 며칠 된 날? 60일 된 날, 이날을 세법상 취득일로 보는 이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 빼먹게 하는 거죠. 근데 쌤, 그럼 위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없어. 위에는 무조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해요. 왜? 아까 저기 법원하고 나하고 그럼 내가 법원에서 야 우리 이중계약 할래? 안 해줍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간만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위에는 입증된 건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그럼 결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자문은 자 언제가 취득한 날?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그게 아닌 개인 간 언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다만 얘가 없거나 불분명하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된 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으로 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보통 등기,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매매하면 등기 받죠. 등기를 넘겨받는데 등기는 언제쯤 넘겨받아요? 1번 계약하자마자, 2번 잔금 다 줬을 때. 몇 번? 그죠? 잔금을 다 줘야 등기를 넘겨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항상 예외가 있어요. 그럼 얘도 봐요. 위에 게 됐건 밑에 게 됐건 둘 다 어쨌든 잔금을 줘야 취득한 날이고 잔금을 줘야 그 다음에 뭘 넘겨받아? 등기를 넘겨받는 이런 절차를 가요. 근데 만약에 위에 것이 됐건 밑에 것이 됐건 잔금을 주기 전에 일찌감치 등기가 됐다 이거죠. 또 잔금 주기 전에 또 60일 경과되기 전에 일찌감치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세법상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해돼요? 원래는 잔금을 주고 나서 뒤에 등기에, 근데 잔금도 주기 전에 일찌감치 등기가 먼저 와 있으면 등기했을 때를 저희가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그럼 공시법령에서 지금 지적법 합니까? 등기법 합니까? 지적에 관한 거예요? 그럼 등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등기. 참 안 여쭤본다고 했지? 자, 그럼 등기는 왜 할까요? 등기하는 이유 안 배웠어요, 아직요? 민법이 됐건 공시법령이 됐건 등기하는 이유. 그럼 공시가 무슨 뜻입니까? 죄송한데. 뭘 알려? 공시법에서 공시의 뜻은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연관되는 거 얘기할게요. 공시의 뜻은 알린다는 맞긴 맞아요. 알린다. 뭘 알린다? 특정 사실. 특정 사실 알린다가 이게 공시입니다. 그럼 특정 사실 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쉽게 얘기하면 등기부가 필요해요. 그럼 등기 왜 하냐? 한 이유,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잔금을 주고 나중에 등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등기가 됐으면 된 순간에 나는 이미 취득했다는 사실관계가 다 확인되는 거예요. 또 권리관계는 누구한테 있다? 이미 등기했으니까 누구 겁니까? 내 거지. 그럼 원래는 잔금을 줘야 내게 되는 건데 그 이전에 등기를 다 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순간에 누구께 된 거다? 내게 된 거다. 그래서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으면 다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결론 셋 다 요 셋 이전에 뭘 하면? 등기하면 언제가 취득한 날이라고요? 등기한 날. 그래서 그 등기를 취득일로 봐요. 그 전에 등기하면 세법상은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교재 볼게요. 이제 35쪽 갑니다. 자, 1번 일반적 취득. 옆에 써 있죠. 언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객관적 취득 이외의 유상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자, 밑줄 칠게요. 언제입니까?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속 밑줄.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언제부터입니까? 분명히 계약일로부터입니다. 그거 키워드 조심하세요. 취득일부터 아니에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된다고요.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객관적 취득이에요. 자, 다음의 경우는 이에 한해서 객관적 취득으로 봐서 역시 밑줄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 2번 수입, 3번 공매나 경매, 4번 판결문, 5번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된 거에서 아까 얘기했죠. 뭐뭐뭐뭐뭐 국수 공판장은 항상 언제입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자, 넘겨서 이제 3번, 과도 3번 갑니다. 자, 취득일 전에 등기나 등록했대요. 그래서 1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2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전에 이렇게 뭐뭐 전에 이미 등기되면 언제로 한다? 그 등기 등록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럼 객관적 취득,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은 언제가 취득한 날?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게 아니고 개인 간 매매는 언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게 헷갈리면요. 그냥 개는 개예요. 그냥. 뭐라고요? 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거 아닌 건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근데 그 개가 불분명해. 그럼 언제부터? 개부터 이제 60일 경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는 다 개자가 붙는다고 보면 돼요. 물론 개자가 다르긴 한데 항상 개인과는 다 개개야.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입니다. 그게 아니면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요. 다만 원칙보다 앞서서 이미 등기되면 언제? 등기한 날을 저희 법상 취득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보시고, 네? 이 잔금지 요거요? 네. 연체이자가 붙겠죠? 관계없습니다. 1년 뒤에 주면 1년 뒤가 취득한 날이 돼요. 근데 그게 현실상은 불가능하겠죠. 가령 법원에서 내가 경매를 받았다 이거예요. 경매를 받으면은 이제 경매 받기 전에 뭐 돈 내고 낙찰을 되면은 언제까지 낙찰 금액을 완납 안 하면 그 경매 못 받아갑니다. 그죠? 예. 네. 그게 있고 지금 얘기한 거는 가능한 게 이거 아파트 분양받는 거밖에 솔직히 없어요. 근데 아파트 분양받는 것도 잔금을 안 내면 계속 연체이자는 눈더미 같이 불어나죠. 그래서 계속 이제 회사는 계속 내용 증명도 보내고 언제까지 안 내면 계약을 파기한 걸로 한다. 뭐 이런 것도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어쨌든 나중에 연체이자를 물어도 나중에 되면 그때가 취득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잘못 생각하면 안 될 게 연체이자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취득금액에 포함될까 안 될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저희 같은 개인이 사면 연체이자는 취득금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하지만 회사, 법인 명의로 사게 되면 연체이자까지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돼서 세금이 높아져요. 자, 그건 뭐 다음 주에 배우고 일단 여기 유상승계 취득이고. 자, 두 번째 갑시다. 2번 갑니다. 자, 연부취득인데요. 연부취득인데 연부취득이 뭐냐고 하던데 제가 집에 가면 늘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집이 좀 멉니다. 여기서 꽤 멀기 때문에 이제 방 잡아놓고 이제 혼자 기숙을 하는데 무서워요. 밤에 집에 가면 10시에 끝나갖고 왜 내일 또 수업이니까 제가 원래 전 집이 태전입니다. 매일 출퇴근 못 하니까 이제 방 오피스텔에 얻어서 가서 자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별로 안 좋아요. 보고 싶은 건 안 보고 싶은 건 똑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다는 그 쓸쓸함이 더 이제 울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려고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햄스터도 좀 키우기도 하고 햄스터 그다음에 토끼 있잖아요. 애완용 토끼. 근데 얘네가 자꾸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강아지 이제 말티즈까지 이제 사다 키웠는데 강아지가 어느 날 갔더니 자꾸 울어. 그래서 이제 병원 갔더니 우울증이래요. 생각해요. 저희가 아침 8시에 나가고 밤 11시에 가는데 뭐 개라고 멀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를 저희 집에 갖다 줬더니 애들은 겁나게 좋아하죠. 이제 그분은 아주 난리 났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강아지가 이제 우울증이 다 나서 이제 씩씩하게 크고 있는데 근데 더 이상 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갖다 놓은 게 뭐냐면 곰인형 큰 거 있잖아요. 곰인형 제 키보다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인형만 되게 많아요. 곰인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하철 광고 보면은 이제 허벅다리에 붙는 그 살덩이 인형 아세요 혹시? 뭐 지방 뺀다고 해서 그 지방 인형 있다고 이렇게 생긴 거 그것도 이제 우리 딸내미가 사줘갖고 갖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제가 뭐냐면 TV를 켜요. 제일 먼저 보면. 근데 11시 12시에 가면 TV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밖에 없어요. 홈쇼핑. 그래서 홈쇼핑 게 많아요. 저희 집에 뭐 쓸데없이 접시도 있고요. 이상한 게 많아. 그러니까 거의 누가 보면 완전 살림집이에요. 근데 홈쇼핑에 보면은 막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잖아요. 주문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을만 해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10개월 무이자입니다.
요거에 혹하는 거죠. 몇 개월? 10개월 무죠. 그럼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매월 이제 사는 걸로, 매월 주는 걸로 사죠. 그럼 그렇게 매월 주는 걸 저희가 뭐라 불러요? 할부라고 불러, 할부. 그죠? 그럼 연부라는 건 뭐냐? 연부는 얘보다 큰 거예요. 매월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오케이. 매년 주는 거예요, 매년. 매년 지급하는 조건이 이게 연부 취득이에요. 다만 연부 취득되려면 조건이 붙는데 그 연부 기간이 있어요. 자, 여쭤볼게요. 할부가 최하 몇 개월부터 될까요? 에이, 바뀌어서 2개월부터 돼요. 실제요. 실제 할부는 최소 2개월부터 됩니다. 그 연부는 몇 년부터 될까? 오케이. 최소 2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 그럼 뭐 카드가, 자, 이제 신용카드 할부할 때 10,000원도 할부돼요? 할부. 얼마부터 할부될까? 50,000원부터 돼요. 그래서 연부는 50만 원 넘어가야 돼요. 50만 원이 초과가 돼야 연부 취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할부하고 똑같은 건데 그거에 배가 된다고 보면 돼요. 기간도 월이 아니고 연. 금액도 5만 원이 아니고 얼마? 50만 원 초과입니다. 그럼 결론 언제가 취득입니까? 자, 대원칙은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예요. 실질 연부금을 지급한 날로 합니다. 다만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 이전에 이미 뭘 하면 오케이 등기하면 언제로 한다? 그 등기일로 합니다. 그 등기를 취득일로 보게 돼요. 그럼 예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어떤 값이 A로부터 300억짜리 부동산입니다. 300억짜리 부동산을 3년간 연부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2015년도 11월 달 연부 계약을 맺었어요. 맺고 1년에 자 100억씩 주는 조건 하에서 연부 취득을 했어요. 하고 이제 줍니다. 2016년도 11월 20날 줬고 또 주고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3개년도 동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취득이냐? 매년 줄 때마다가 세법상 취득일로 봅니다. 그럼 아까 저 끝에 봐요. 그림 보면 자, 그럼 저 가. 자, 나는 귀찮으니까. 자, 저 끝 그림 보면 취득이 확정되면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 나쁩니까? 60일 내에 신고 나쁘지, 그죠? 그럼 무조건 취득이 되면 취득일부터 60일 내. 그럼 지금 연부도 매매의 일종이에요. 그럼 얘도 잔금을 주면 돈을 주면 돈 준 날로부터 신고 납부가 돼야 돼요. 자, 다시 오세요. 그럼 결국 자, 연부 취득은 지금 같은 경우 300억이고 매년 돈을 줍니다. 매년 줍니다. 그럼 매년 줄 때마다가 각각의 취득이에요. 그럼 결론 신고 납부는 몇 번 할까요? 3번 합니다. 왜? 줄 때마다 취득이니까 줄 때마다 뭐 하자? 신고 납부 하자예요. 다만 마찬가지 연부금을 주기 전에 일찌감치 이미 등기 받았다 이거야. 이미 등기 받으면 연부금 지급에 다 관계없이 언제가 취득한 날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방법은 제가 똑같아요. 매매하고. 근데 다만 차이점이 매년 준다 이거죠. 그게 연부 취득입니다. 보죠. 자, 원칙 갑니다. 자, 취득가의 총액이요. 자, 얼마?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언제가 취득한 날? 사실상 연부금 준 날. 다만 예외.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뭐합니까? 등기나 등록하면 언제? 그 등기 등록했을 때 취득한 걸로 본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무상승계 갑니다. 무상은 두 가지예요. 상속이 있고 자, 증여가 있죠. 상속은 어쨌든 사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망한 거 뭐랍니까? 상속 계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망은 상속 계실. 또 유증 받으면 이제 유증 계실로 해요. 그럼 상속이 뭐고 유증이 뭘까요? 네? 상속이 뭐고 유증이 뭘까? 둘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그냥 상속은요. 상속은 그냥 이게 상속이고요. 유증은 다 모여봐. 이 재산은 너, 이건 너, 이건 너. 갈 때가 됐다. 갈게. 이게 유증이에요. 이해됩니까? 즉 유언에 의한 상속이 유증이고요. 일반적인 사망이 그냥 상속이에요. 그럼 유증,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역시 마찬가지 사망해야 됩니다. 사망. 그래서 상속 개시 1, 유증 개시 1 똑같아요. 둘 다 뭡니까? 둘 다 같은 말로 사망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증여의 증여. 우리 1번. 자, 증여 원칙 언제입니까? 증여 계약일로요. 계약일. 그래서 증여받은 때가 아니고 증여받기로 뭐한 날 계약한 때가 저희 법상 취득한 때로 봐요. 증여받은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증여를 하게 되면 일단 증여세가 포지션이 커요. 꽤 크니까 증여세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취득세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 간에 증여를 다 합니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안 했다고 아직 증여 안 했다고 계속 우겨요. 그럼 국가는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그럼 증여하기로 계약한 계약서 갖고 와라 이거예요. 계약서. 그럼 그 계약한 날을 저희 법상 뭐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이거죠. 어찌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증여하면서 계약서를 쓸까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씁니다. 저희 집은 저하고 저희 애하고 써요. 요번에도 썼어요. 지난주 주말에 썼습니다. 너 요번에 기말고사 잘 보면 내가 컴퓨터를 바꿔주마. 했더니 애왈 진짜 했더니 A4 용지를 갖고 왔어요. 빈 용지를. 쓰랍니다. 뭘? 각서. 그래서 썼어요. 요번 기말고사 잘 보면 컴퓨터 교체해주기로 함. 어찌 보면 그게 각서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사주는 것도 뭐 금액이 이제 작으니까 그게 이제 증여가 아닌데 그게 컴퓨터가 예를 들면 뭐 40만 원이 아니고 이게 40억이다라고 하면 이건 증여가 걸려요. 증여이 되고 그럼 그 써준 날 계약한 날을 저희 법상 뭐로 본다고? 계약 일로 아니 그 날을 뭐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없으면 세법상은 취득세를 부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언제 증여는 언제로 한다? 계약일로 한다는 거예요. 다만 예외 있죠. 자, 계약일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뭐 합니까? 등기 등록했다. 먼저로 본다. 등기 등록일로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1, 2, 3번 또 공통점이 있네. 항상 원칙보다 뭐가 앞서가면 등기가 앞서가면 다 언제로 한다? 등기일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측으로 갑시다. 5번 갑시다. 이제 지목 변경으로 갈게요. 아까 지목 변경 지금 얘기하면 이제 세 번째인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항상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돼야 돼요. 그럼 아까 어느 만큼 취득된 거로 봐요? 증가된 액수만큼. 그럼 증가된 액수에 대해서 역시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럼 언제가 취득한대냐? 해서 원칙. 자, 토지의 지목 변경 시에 따른 취득은 언제 비출?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자, 그다음 뭐라 돼 있어요?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거라 돼 있죠? 그럼 사실상 변경은 알겠는데 자, 공부가 뭐예요? 공부. 쉽게 얘기하면 등기부라고 생각하면 돼. 등기부. 그래서 원래는 이 공부가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부 등본이고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각종 대장, 즉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을 뜻하는데요. 그까지 하려면 헷갈리니까 그냥 쉽게 뭐 등기부 등본. 그럼 결국은 등기부상 바뀐 날짜하고 실제 바뀐 날짜하고 어떤 거 둘 중에 빠른 날짜로 하겠다 이거죠. 다 예외가 있어요. 성격도 급해요. 변경도 되기 전에 이미 뭐 했습니까? 예외 보니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변경 이전에 이미 뭐 했다? 사용을 하면 근데 언제로 해요? 사실상 사용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건 나중에 하고요. 이제 하나 더 맨 밑에 9번 갑시다. 자, 뭐가 나옵니까? 민법상 시효 취득. 아까 몇 년 지나야 될 거 되는 거? 20년에서 보면 그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날이라고 맨 밑에 써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20년 지난 날이에요. 근데 이거 나중에 민법 시간에요. 민법 선생님. 자, 시효 취득하면
언제가 취득한 날입니까? 했을 때 20년 지난 날이요 하면은 마구마구 역정을 낼 거예요. 왜냐면 죄송한데요. 이 시효 취득이 민법하고 세법하고 좀 달라요. 자, 어떤 땅이 있어요. 땅을 내가 차지해요. 이게 뭐 한다고 합니까? 점유 하고 자, 몇 년 지나가야 된다고? 20년 지나가야 돼요. 20년 지나야 내 거 됩니다. 근데 취득세상은 이렇게 20년이 경과된 날을 뭐라 하냐면 그거 써 있어요. 시효 완성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효가 완성된 날을 취득한 날, 즉 20년이 된 날일 세법상은 취득한 때예요. 하지만 민법은요, 이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효 취득이어도 괜히 민법 시간에 20년 경과된 날 이러면 안 돼요. 민법은 20년 지나서 뭐 한 날? 등기한 날. 그래서 이건 민법이고, 자, 세법은 언제? 20년 지난 날. 세법은 시효가 완성된 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세법이 가끔 민법하고 이 좀 반대되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 중에 등기는 관계 있다 없다. 세법은 관계 없다. 민법은 꼭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한다. 또 민법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등기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아직 안 배웠나요? 처분할 수 없다. 아직 안 배웠어요?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안 하면 처분 못 한다고 하여 못이 박혀 있어요. 근데 세법은요, 등기 안 돼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왜? 파는 건 자유니까. 그러니까 민법과 세법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건 나중에 다시 더 접근하고 일단 세법은 이제 시효가 완성된 날이다. 이렇게까지 봅니다. 나머지 지금 안 본 건 지금 아직 굳이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취득 시기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과세 표준부터 취득세를 끝내고 다음 주는 등록 면허세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58조까지 웬만하면 나가볼 거니까 시간 되면 한번 책을 한번 좀 읽어보고 오시기 바라고. 저 문제 받은 거 있죠? 유인물 받은 거? 네, 뒷장에 보면 복수 문제에서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있죠? 네, 복수 문제. 자, 지금부터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자, 갑니다. 1번. 자, 이건 지난주 배운 건데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맞죠? 네. 두 번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죠? 이걸 몇 번 얘기했죠. 세 번째,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아까 아니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지 절대 소득이 발생할 때가 아니에요. X. 4번. 취득세, 양도, 소득세는 과세표준세액을 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다. 그렇죠. 왜 신고 납부 세금은 항상 언제?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5번. 납세 의무의 소멸시효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 있다. 그렇죠. 6번.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 사기치면 하여간 몇 년? 10년. 그죠? 10년. 이제도 맞죠. 그죠? 7번.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유통 과정을 통하여 양도에 대해서 과세는 유통세이다. 큰일 나지 그러면 뭐에 대해서?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양도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X. 이거 또 O라고 하신 분 있을걸? 8번. 취득은요.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 일체의 모든 취득이다. 오케이. 맞고. 9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은요. 그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이다. 그렇죠. 항상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돼야죠. 10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다 취득한 것도 보죠. 그래서 아까 최초가 되면 전체 다 지분이 증가되면 증가분만큼 맞고요. 자, 11번은 틀렸지요. 아까 소유자하고 가설자하고 같지 않으면 누구한테 부과한다? 소유자인데 그래서 11번 제일 마지막 줄 보니까 가설자가 아니고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럼 그 친구를 뭐라 불러요? 아까 주체구주부 취득자. 그렇죠? 12번. 자, 11번 X입니다. 12번.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 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부동산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얘도 맞죠. 자, 오늘도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날씨가 어제 비 오고 나서 되게 추워졌어요. 그래서 건강들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